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역의 소식을 단 3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스타토크 이슈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의 어떤 소식이 화제일까요? 지역 밀착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픽 시간입니다. 새로운 얼굴 등장하셨습니다. 김보람 경기일보 기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픽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회용컵 아웃된다고 하는데 일회용컵 사실 많이 쓰잖아요. 저도 조금 전에 커피 한잔 하고 왔는데 일회용컵 쓰고 왔거든요. 이 일회용컵이 어디에서 퇴출된다는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데요. 경기도가 청소하는 일회용컵 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 12월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조치로 4월부터 아예 이제 사용과 반입도 금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도청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민원인분들, 방문객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직원들은 물론 이제 민원인들도 일회용컵을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입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그 사용하던 물과 내용물을 버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참 불편할 것 같아요. 흔히들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던 컵과 빨대를 넣으면 이제 고온 고압의 물로 자동 세척해줄 수 있는 컵 세척기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도 일회용컵 대신에 다회용기를 비치했는데요. 이 다회용기로 바꾸는 비용은 커피 한 잔당 한 1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제 그 100원은 커피 값에 포함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환경을 생각하는 경기도청의 실천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근데 왜 건강하지 않죠? 네, 사실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금연, 절주, 걷기 모두를 실천한 복합 지표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2020년 29.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중앙값인 33.7%보다 무려 3.3%포인트 높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35.8%를 이번에 넘어선 겁니다. 경기도민이 금연, 금주, 걷기 등 건강관리를 역대 최고로 잘했다는 뜻입니다. 도민들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네요. 네. 자, 도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어떤 걸로 나왔습니까? 네, 술을 적게 마시는 절주는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월간 음주율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전체 59%로 2021년 53.7%보다 5.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증가한 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그 영향이 컸던 걸로 분석됩니다. 종합하자면 걷기, 금연 같은 이런 전체적인 건강관리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술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저는 방송 끝나고 술자리가 약속돼서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슈픽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5월 가정에 관련된 소식 갖고 오셨네요? 네. 봄을 상징하는 벚꽃 시즌이 이제 끝이 났지만 그 벚꽃만큼 아름다운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봄날 피크닉 명소 4곳을 추천했는데요.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4곳 어디입니까? 경기 광주의 화담숲이랑 군포 수리산 도립공원 숲속놀이터, 양평의 들꽃수목원, 포천의 나남수목원 이렇게 4곳입니다. 먼저 2013년 정식 개원한 광주의 화담숲은 말 그대로 자연, 그리고 동행자와 담소를 나누듯이 각종 식물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군포의 수리산 도립공원 숲속놀이터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미끄럼틀과 간이 암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한강변의 양평 들꽃수목원은 싱그러운 봄꽃과 함께 허브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방울토마토 심기, 모기퇴치제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6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포천의 나남수목원은 본격 개화 시기가 바로 지금 5월입니다. 50년을 훌쩍 넘긴 잣나무랑 백세 수령의 선뽕나무 그리고 참나무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네 곳 중에 몇 군데 가보셨어요? 저는 화담숲만 가봤습니다. 아, 나머지 3곳 둘러보시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이슈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자, 성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 발굴 주체를 놓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경기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19일이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의 신속한 유해 발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갑군 성감학원 피해대책위원회 상무국장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성감학원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들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감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데인데요. 이게 1942년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시설입니다. 그 근거가 됐던 건 조선 감화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1942년도에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천황의 총알바지를 네.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어린 소년들을 한국 시민으로 네. 만들기 위한 시설로서 그런데 실제로 운영된 것은 여러 가지 인적 자본에 드는 확보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훈련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계속 운영됐잖아요. 82년까지. 왜 계속 운영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해방 이후에 한 세 개 정도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일제 시대가 첫 번째 시기고요. 해방 이후에 부터 이제 전쟁 직후 정도까지가 두 번째 시기 정도 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3기 정도에 56년 정도 이후에 네. 있었던 일이 주로 되는 건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고아가 많이 생기면서 네. 거기에 대한 수용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일종의 공짜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막대한 적산이라고 하죠.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도 있고 그런 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권도 개입돼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운영되게 된 이유가 대략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추정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특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 미국인에 의해서 일종의 자선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자본이 되면서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시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고아를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보여주기 시설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권도 개입되는 과정. 그동안 주한미 제1군단과 한미재단의 다대한 원조를 얻어 원사와 직업보도 시설을 증축해오던 경기도립 성감학원에서는 그 공사가 완료했으므로 지난 8월 21일 한미관계 내빈을 초청해서 그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집 없이 거리를 헤매며 가진 고난을 겪어오던 부랑아들도 이곳에서는 당국의 따뜻한 보호 아래 직업기술까지 습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서 3기로 넘어설 때는 이제 군사정권, 오히려 군사정권 이후에 사회 불황자들을 척결한다는 목적 하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아주 적격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한 3가지 정도가 활용됐던, 그래서 유지될 수 있었던, 거기다가 신군부가 더더욱 또 비슷한 형태, 흔히 말하는 이 삼천교육대와 비슷한 형태,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그곳에서 그렇게 했는지 참.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동 노동 착취가 손쉽고 이문이 많이 당깁니다. 이거는 부산복지원 사태라든가
외국에 있는 많은 아동 착취 이 사례를 보면은 명확히 드러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그 부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주로 수용된 그 아이들이 18세 미만인데 인원이 보면 약간 통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가기록원의 그 통계를 보면 5,700여 명 되고 경기도 기록을 보면 또 4,600명 돼요. 이것도 기록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도 4,600명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순경, 그러니까 경찰이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아주 간략한 기록만 남기고 데려다가 서류는 사후에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경찰에도 기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접근이 안 됐고요. 경기도라든가 다른 관청에 있는 기록과 다른 기록들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5,700,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은 5,700 넘지만 경기도 기록과는 사실은 4,600.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거는 들어간 아동과 나온 아동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 기록은 퇴원하고 국가기록원은 사실은 수용 아동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인권 유린이 참 심각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생존 피해자들과 지금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들 증언들 하세요? 가장 큰 피해에 대한 생각들 갖고 계신 거는 실제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납치하다시피 이 수용이 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 집이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납치되다시피 해서 수용을 이를테면 3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에 특히 아동 기간에 수용했던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장 큰 부분이고 강제로 납치가 된 상태에서 강제적인 노역과 그다음에 어떤 그 폭력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굶주림 그런 어떤 인권 유린의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노출해서 역할을 했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통과 피해 의식들이 아주 큰 걸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안 시켜. 교육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야간에 어떤 폭력과 성적 유린이라든가 이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이 자행됐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거기는 이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감시원이 없다 하더라도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 공포. 네. 그것이 가장 큰 모습. 그러니까 뭐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고 이분들 지금 힘든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예. 이분 현황이 어떤지 어떤 삶들을 살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자면. 그 성감학원을 나와서도 직업이 이제 일단 배우지 못했고 또 어떤 직업적인 그런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직업을 갖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사실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가슴에 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은 성감학원 출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직접 고백을 하든 고백을 못 하든 그게 항상 자신들의 어떤 그 원으로 등장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폭발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몸도 쇠약해지시고 또 생활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어렸을 때의 그 생활과 트라우마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놓고 봤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가족 안에서도 가족으로 돌아온 그 생존자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조차도 따돌림 내지는 이렇게 융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의
아주 이렇게 살고 계셨던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대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그 사실은 저희가 2018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성감학원 아동 인권 피해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과 피해 대책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그걸 이제 시발로 이를테면 피해 규명, 피해자 대책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거고 네. 그렇게 돼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작년까지죠. 1차적으로 그 과거사 진아이를 통해서 성감학원 피해자 신고 조사 활동이 2년간 꾸준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제 그 진아위에서 과거사 진아위에서 성감학원 피해 조사자 법률 결정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격 계도에 오르게 된 거고 그날 사실은 우리 그 경기도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고 국가 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 피해자들의 지원과 대책에 만전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를 하시고 올해 성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게 개설이 돼서 진아이에다 같이 피해 조사자로 결정됐던 그 인원 중심으로 해서 지원과 피해 대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성감학원이 경기 도립 성감학원이었잖아요. 당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따로 선거를 통해 뽑지만은 그 이전에는 국가가 임명하는 도지사. 관선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도립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가가 만든 겁니다. 네. 국가가 유지한 거고 경기도지사, 경기도라고 하는 건 그거를 일종의 대행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기관이었을 뿐인 실행기관. 거죠. 실행기관이었을 네. 뿐이죠. 어떻게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과하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물론 이제 1964년 60에서 68년 사이에 당시에 박태원 경기도지사가 성감학원을 시찰에 나섰다라는 것이 나온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일정 정도 그 역할을 알고 있었거나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내몰라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히 국가가 먼저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의 시스템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이제 일단 먼저 1차적 책임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은 선언차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불거졌는데요. 현재 경기도와 진아위가 유해 발굴 주체를 두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유해 발굴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경기도 차원의 문제 아니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그래서 좀 어긋나요. 같이 그 사과하는 자리에는 함께했지만 진아위와 경기도가 살짝 입장이 좀 어긋나 있는데 이 문제 김갑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성감학원 진상규명 조사 그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이게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직 그게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경기도를 포함해서 성감학원 운영과 관련했던 이런 기관, 경찰청, 그다음에 아까 그 소년보호소 이런 기관들의 조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성감학원의 정확한 상황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경기도 입장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진상을 좀 이렇게 규명을 하고 또 거기에 책임 하에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라도 그 입장을 받아서 유해 발굴 문제를 선제적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굴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여기서 유해를 발견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돈의 내용의 성격의 문제는 명확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격은 분명히 의미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경기도가 나설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해놓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거든요. 국가는 책임을 떠밀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는데 우리는 뭐 계속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발굴 안 할 거야? 어쨌든 해야 되면은 그래서 분명히 유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현실의 문제를 그래서 같이 좀 모여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아무리 지금의 정권에서 이것을 무관심한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어쨌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 결국엔 국가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윤 정부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는 유해 발굴 문제로 제기되었던 이 국가 책임 문제 또 진상 규명 문제가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오히려 경기도가 나서서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을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노력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피해자 측에서도 공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유해 발굴이 돼야 될 필요성은 거기에 묻혀 있는 어린 그 아동들의 유해가 성감학원의 가장 최고의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경기도가 우리 생존한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더 만약에 피해 문제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먼저 죽었고 거기서 죽었고 다시 신원도 파악이 안 되는 이게 최고의 희생자고 피해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도지사님 이제 면담을 지금 요청을 하면서 설사 국가에서 지금 한 부분은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좀 로드맵을 만들자. 유해 발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별법도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뭐 올해 상반기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예. 올해 안에는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어느 단위에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거기에 말하자면은 공무원 어느 단위에서 그 강제 모집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된 책임선에 대한 부분과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저는 사실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있는 문서 사실 존재할 수 있거든요.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이 없을 수 있지만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록의 확보, 강제성을 둔 기록의 확보 그것이 담게 된다고. 두 가지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진상규명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감학원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든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바로 그 성감학원의 운영에 관계했던 기관들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좀 더 접근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담아야 될 내용인 것이고 아울러 그 피해자와 유족들의 어떤 명예회복과 배보상 이것들이 담겨 나가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별히 유해 발굴 문제가 쟁점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해 발굴을 하는 문제와 신원 확인하는 문제를 내용으로 이렇게 담아 나가고 있으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피해자들의 배보상과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의 어떤 그 성격상 피해자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과 어떤 그 신뢰, 그러니까 심리 어떤 재활 대책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감학원 자체의 어떤 역사 사회 문화적인 대책 차원에서 이거를 역사 평화 공헌화해서 이를테면은 역사적 어떤 그 교육의 장, 인권 교육의 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한 4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또다시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크 이슈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